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하자 우주의 구성 요소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우주 구성 요소들의 특징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주 구성 요소들에 따른 우주의 미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주 구성 요소입니다. 우주 구성 요소에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이 있죠.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니까 뭔가 우주의 팽창을 청력으로 작용시켜서 우주의 팽창을 좀 도와주는 그러한 우주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모두 물질이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만유 인력, 그러니까 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력 때문에 인력으로 작용해서 우주의 팽창을 좀 방해하는 우주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 구성 요소에서는 좀 암기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 대략적인 이 비율들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우주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 누가 제일 많죠? 암흑 에너지가 제일 많죠. 암흑 에너지가 대략 70% 존재합니다. 그리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중에서는요, 암흑 물질이 많고 가장 적은 게 보통 물질이죠. 그래서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존재하고 보통 물질은 나머지 한 5% 정도 존재한다. 이 대략적인 숫자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우선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높아지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요.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둘 중에서 누가 비율이 항상 커요?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중에서. 그쵸? 암흑 물질의 비율이 항상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비율이 항상 높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울 밀도도 마찬가지죠. 암흑 물질의 밀도가 보통 물질의 밀도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이 부분 문항에서 출제되었을 때 잘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이 포인트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그림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인데 여기에서 ABC가 각각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보통물질 중 하나라고 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증감 변화를 파악해야죠. 어느 시기가 먼저인지를 몰라요. 어느 시기가 먼저인지 모르는데 대신에 ABC의 증감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A는 증가했고 B는요? B도 지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C는요? C는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증감의 경향이 지금 C만 달라요. 여기서 보면 증감의 경향이 암흑 에너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 C가 뭐가 돼요? 암흑 에너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와 B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중 하나일 텐데 이 둘 중에서 비율이 높은 거는 뭐라고 했죠? 암흑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가 암흑 물질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머지 B는 보통 물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도 파악할 수 있죠. 시간의 순서도. 암흑 에너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C의 비율이 점점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가 과거, 여기가 미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암흑 에너지가 거의 70%이니까 거의 현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 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 비율과 마찬가지로 밀도도 변화를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밀도 변화가 최근 9월 모의평가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밀도 변화도 여러분들이 이 증감 경향을 숙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암흑 에너지는 밀도 변화 어떻게 됩니까? 밀도 변화가 일정하죠? 암흑 에너지는 밀도 변화가 없어요. 밀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자, 밀도는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떻게 질량을 측정하나요?
이 질량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질량은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등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질량이 뭐냐면 이거. 이 질량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고 이 암흑 에너지를 이용해서 질량으로 변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질량 값은 암흑 에너지를 E는 델타 mc 제곱에 넣어서 질량으로 환산했을 때 그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량은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밀도가 일정하대요.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우주의 크기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증가해서 우주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밀도가 일정하려면 이 총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총량도 같이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이 뜻은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암흑 에너지의 총량 자체는 어떻다?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흑물질, 보통물질도 봅시다. 물질은요, 여러분. 자, 밀도가 다시 부피분의 질량인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질량 자체가 어때요? 질량이 보존되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거나 거의 없어지지 않고 질량이 거의 보존됩니다. 질량이 그래서 거의 보존돼요. 그랬을 때 우주가 팽창하죠.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밀도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물질의 밀도는 감소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암흑물질, 보통물질 밀도 모두 감소합니다. 그런데 전 시기 동안 밀도가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이건 외우고 있어야죠. 밀도가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밀도가 어떻더라? 밀도가 더 크더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비율도 마찬가지고 비율도 암흑물질 비율이 보통물질 비율보다 높고요. 밀도도 마찬가지로 암흑물질의 비율이 보통물질의 비율보다 높다는 거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BC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우선 특징적인 거 B부터 찾아야죠. B를 보면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일정합니다. 밀도가 일정한 거 암흑 에너지죠. 그러니까 B는 암흑 에너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와 C가 지금 각각 보통물질과 암흑물질 중 하나인데 둘 중에서 밀도가 항상 큰 아이는 암흑물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C보다 A의 밀도가 더 크니까 A가 암흑물질이 되고 그리고 C가 보통물질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한번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구성 요소에 따른 우주의 미래예요. 우주의 미래를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존재할 때로 나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요, 우주는요, 자, 암흑 에너지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암흑 에너지는 청력으로 작용해서 우주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우주를 팽창시키려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주는요, 가속으로 팽창하진 않겠죠. 우주는요, 점차 팽창 속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힘만 있기 때문에 우주는 감속 팽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주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계 밀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계 밀도가 뭐냐면요, 인계 밀도의 정의는요, 평탄 우주에서의 우주의 밀도를 인계 밀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랬을 때 인계 밀도가, 자, 우주 밀도가 만약에 인계 밀도보다 더 작다면,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다면 밀도가 작으니까 그래도 약간 열려 있다라는 게 되겠죠. 열린 우주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인계 밀도의 정의에 따라서 인계 밀도는 평탄 우주일 때 우주 밀도죠.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와 서로 동일하다면 평탄 우주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닫힌 우주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 밀도가 누구보다 커요? 인계 밀도보다 크죠. 그래서 인계 밀도와 우주 밀도의 관계들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때 곡률, 열린 우주는 곡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휘어 있어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평탄우주. 평탄우주 같은 경우에는 공률이 0입니다. 공률이 0이어서 평탄해요. 이렇게 평평하고요. 닫힌 우주는 공률이 플러스예요. 플러스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위쪽으로 빵빵함을 알 수 있죠?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구 모양으로 빵빵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그리면 삼각형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니까. 평탄우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띠죠. 왜냐면 공률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파악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세각의 합이 원래는 평탄일 때는 180도잖아요. 근데 여기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하나의 각도가 지금 정삼각형이라면 60도보다 커 보이죠? 그래서 180도보다 이때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져가면 좋겠죠. 자,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2025학년도 수능특합 206쪽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ABC 중에 어떤 게 열린 우주고 어떤 게 평탄 우주고 어떤 게 닫힌 우주인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감소 팽창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때요? 팽창 속도가 느려지죠. 팽창 속도는 지금 기울기, 자, 시간에 따른 크기니까 시간분의 크기,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속도가 줄어들면 파악할 수 있죠. 즉 감소 팽창하는 우주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우주의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그나마 물질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팽창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와 같습니다. 근데 밀도가 조금 더 커요. A보다 밀도가 더 크니까 A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팽창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C는요, 너무 밀도가 커요.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팽창하다가 인력에 못 이겨서 오히려 수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닫힌 우주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열린 우주가 되고요. B는 평탄 우주, C는 닫힌 우주가 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열린 우주는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감소해요. 그래서 속도는 감소하지만 팽창 속도가 0이 되지는 않고요. 평탄 우주도 마찬가지로 팽창 속도가 계속해서 감소하지만 그 팽창 속도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닫힌 우주는요, 팽창 속도가 점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팽창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죠. 우주의 크기가 일정해져서 팽창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닫힌 우주가 되겠어요. 주의할 점이 열린 우주와 평탄 우주는 감소 팽창하지만 절대로 팽창 속도가 0이 되진 않는다. 0에 수렴하지만 0 자체가 되진 않는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였고요. 다음으로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 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 우주에서는 감속 팽창, 가속 팽창, 등속 팽창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를 더한 값, 그러니까 물질의 밀도죠. 물질의 밀도가 암흑 에너지 밀도의 2배와 같을 때, 자, 암흑 에너지 밀도와 이 물질의 밀도가 같을 때가 아니에요. 물질의 밀도가 암흑 에너지 밀도의 2배와 같을 때요. 이때 등속 팽창을 합니다. 이때 등속 팽창하고요. 자, 그리고 보통 물질 밀도와 암흑 물질 밀도와 물질의 밀도 합이 암흑 에너지 밀도의 2배일 때는, 자, 2배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밀도보다 물질 밀도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밀도가 지금 암흑 에너지 밀도가 더 큽니다. 암흑 에너지 밀도가 더 크니까 어때요? 가속 팽창하겠죠? 이때는 가속 팽창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시기 물질 밀도가 더 큽니다. 암흑 에너지 밀도 2배보다 물질 밀도가 훨씬 커요. 이때는요, 우주가 감속 팽창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A가 0.5가 되잖아요. 이 경계선이. 자, B가 1일 때 A가 0.5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 팽창과 감속 팽창이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은 바로 등속 팽창 우주를 뜻하고요. B가 1일 때 A가 0.5잖아요. 그럴 때 등속 팽창하니까, 자, B가 1이래요. B가 1이고
A가 0.5. 근데 0.5에 곱하기 2를 하면은 1이랑 똑같죠? 자, 그러면 0.5에 해당되는 값이 뭐라는 겁니까? 자, 여기 있는 이 0.5, 0.5에 해당되는 값이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얘가 암흑 에너지 밀도가 되고요. B는요, 물질의 밀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을 적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보통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밀도가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같다라고 해서 반드시 등수팽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암흑 에너지 밀도의 2배가 되어야지만 등수팽창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물질 밀도랑 암흑 에너지 밀도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뜻은 지금 물질 밀도가 암흑 에너지 밀도보다 암흑 에너지 밀도의 2배보다 작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이 경우니까 가수 팽창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0.5,0.5에서 우주는 가수 팽창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는 암흑 물질과 이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암흑 에너지가 가수 팽창을 유도하죠.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발견해서 이 가수 팽창 우주의 증거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흑 물질은 은하의 회전 속도를 이용했어요. 은하의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암흑 물질을 발견했냐? 자, 일단 여기를 볼게요. 이곳에서 관측을 했는데, 관측을 해보았더니, 자, 은하의 회전 속도를 한번 구하고 싶대요. 은하의 회전 속도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은하가 요렇게 했어요. 은하가 요렇게 했는데, 은하에 여기 중심부가 있겠죠? 자, 여기 은하의 중심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은하를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어요. 은하를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은하를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에 의한 원심력이 발생하죠. 회전에 의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중심부가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만유인력이 더 크다면 이 물체는 원운동하지 않고요. 은하 주위를 돌지 않고 중심부로 빨려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원심력이 더 크다면 원운동으로 돌지 않고 이 물체가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은요, R제곱, 거리, 이거 거리죠? 거리의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 라지 M이 이 안쪽 영역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은하의 질량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원심력은요, R분의 M, 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V라는 이 속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 제곱분의 G, M, M. 얘가요, R분의 M, V 제곱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R 한번 약분해 보고요. 그리고 M도 약분해 보면 V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V 제곱은 얼마가 되죠? R분의 G, M으로 구할 수 있고, 따라서 V는 루트 R분의 G, M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흑물질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는 암흑물질이 없을 경우예요. 우리가 예상했을 때 아마도 은하의 회전 속도는 이 정도에서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속도가 더 크게 관측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를 잘 판단해 봅시다. 속도가 크게 관측되었다? 자, 여러분, 속도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질량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속도 차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이만큼의 질량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존재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왜냐?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아, 우리는 이러한 물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뭐라고 하자? 암흑물질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암흑물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암흑물질 자체는요, 이렇게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가소팽창 우주의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가소팽창하는데 그거를 너희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암흑 에너지의 발견이 되겠어요. 왜냐면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우주를 팽창시키는데 암흑 에너지가 관여하니까 가소팽창 우주가 되려면 암흑 에너지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소팽창의 우주의 증거라고 하면은 얘는 암흑 에너지의 발견이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소팽창의 우주의 증거는 어떻게 발견했냐? 1A형 초신성을 이용했어요. 1A형 초신성이 뭐냐면 일단 초신성 폭발을 하는 어떤 별인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은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여도 질량이 좀 크죠? 밀도가 크니까. 자, 백색 외성이 있는데 백색 외성이 질량이 큰 관계로 주변에 있는 별 있죠? 주변에 있는 이 별의 물질들을 끌고 와요. 별의 물질들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백색위성의 질량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백색위성의 질량이 대략 태양 질량의 1.4배가 넘어가게 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을 하기 직전에 이 한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초신성 폭발하기 전에 이 질량의 한계를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해요. 찬드라세카 한계. 이 찬드라세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이 초신성 폭발하는 이 별을요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A형 초신성의 특징은요, 밝기를 한번 측정해 보면 밝기가 이렇게 밝아졌다가 이렇게 어두워지는데요. 모든 1A형 초신성의 밝기가요 일정합니다. 자, 다른 1A형 초신성도 밝기를 측정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기가 어때요? 다 똑같죠? 밝기가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밝기가 모두 똑같게 측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다 똑같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광도가 지금 폭발할 때 이 최대 강도가 동일하구나, 폭발할 때 이 최대 강도가 동일하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광도가 동일하다. 최대 강도가 동일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거리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곱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잖아요. 즉, 거리는요, 루트 L분의 L에 비례하죠. 근데 이 L 자체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우리는 이 곱보기 밝기만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별까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거리를 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고요. 그리고 1A형 초신성의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색 편의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자, 우선 볼게요. 거리 지수는 여러분들 곱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으로 그냥 거리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거리 지수가 44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거리 지수가 44일 때 보면은 지금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모델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적색 편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리 지수가 44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냥 동일한 1A형 초신성을 관측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동일한 1A형 초신성을 관측했을 때 A라는 우주에서는요 적색 편의가 이 정도에서 나타나고, B라는 우주에서는 적색 편의가 더 크게 관측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둘을 통해서 가소 팽창하는지 감소 팽창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왼쪽 그래프에서 과거의 우주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A형 초신성을 관측할 때 1A형 초신성은요
그 방출된 빛이 지구로 돌아오는 동안, 지구로 오는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측한 일행 초인성은 이미 과거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주를 봐야 돼요. 과거의 우주에서 한번 보면은, 자, 우주의 평균적인 팽창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가속 팽창하는 경우 우주의 평균적인 팽창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자, 현재 우주의 크기는 같아요. 자, 우주의 크기는 같아요. 거리,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그랬을 때, 자, 시간을 봅시다. 시간이 어때요? 자, 현재 가속 팽창하는 경우는 지금 이 그래프죠. 현재 가속 팽창하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매우 길어요. 자, 시간이 매우 길고요. 그리고 감소 팽창하는 경우는요? 감소 팽창하는 경우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이 정도죠? 얘는 감소. 시간이 굉장히 짧죠? 아, 그러니까 가속 팽창하는 경우는 시간이 길어서 이 전체값이 어떻습니까? 전체값이 작고요. 그리고 감속 팽창하는 경우 과거의 평균적인 속도는요? 시간이 짧고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는 동일하니까 지금 보세요. 분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크게 되겠죠. 즉 가속 팽창하는 경우는 감속 팽창하는 경우보다 이 후퇴 속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인 후퇴 속도가. 감속 팽창 우주가 평균적인 후퇴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A와 B 했잖아요. A와 B에서 후퇴 속도가 누가 더 빠르나요, 지금? 자, 적색 편의가 B가 더 큽니다. 그런데 적색 편의는요, V는 CZ에서 적색 편의가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는요, VA보다 VB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가속 팽창 우주보다 감속 팽창 우주가 더 속도가 빠르다며. 아, 그러니까 B가 뭐가 돼요? B가 감속 팽창 우주가 되고 A가 가속 팽창 우주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를 보니까 A는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경우가 되겠고요. B는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으니까 가속 팽창 우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B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감속 팽창 우주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이 모델 A와 모델 B 중 어떤 것이 가속 팽창 우주고 감속 팽창 우주인지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일행 소인성들을 쫙 관측을 해봤더니 요렇게, 자, 모델 A와 거의 비슷하게 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모델 A는 가속 팽창 우주죠. 그래서 일행 초인성의 점들이 이렇게 A의 개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주의 구성 요소 그리고 우주의 미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구성 요소와 우주의 미래가 문항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대수능 18번입니다. 우주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항이에요. 표가는 외부 은하 A와 B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를 나는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TLT 시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LT는 관측된 A, B의 빛이 각각 출발한 시기 중 하나이고 A, B, C는 각각 복토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TLT 시기의 순서와 그리고 A, B, C가 뭔지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증감을 봅시다. 증감을 봤더니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TLC가 더 크고요. B는 TEC가 더 크고 C는 TEC가 더 크죠. 자, 증감의 경향이 A만 다릅니다. A만 다르니까 A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A가 암흑 에너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B, C는 각각 뭐가 돼요? 자, 퍼센테이지가 지금 항상 높은 게 암흑 물질이죠.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퍼센테이지가 항상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뭐가 돼요? 암흑 물질이 된다라는 거고 C가 보통 물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T2에서 T1로 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은하 A와 은하 B의 기준 파장과 관측 파장을 줬으니 은하 A와 B의 적색 편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적색 편의 어떻게 구하죠? ZA는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이죠.
130 빼기 120. 그럼 얘는 120분의 12이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ZA가 Z값이 0.1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요. B의 Z값은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으로 구할 수 있죠. 얘는 얼마인가요? 600 빼기 150은 450인가요? 150분의 450이니까 얘는요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Z값이 3이에요. 3. 그럼 Z값이 지금 3인데 1보다 Z값이 크면은 이 B가 지금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 아닌가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Z값이 이런 식으로 많이 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V는 빛의 속도 곱하기 2Z. 이 수식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좀 다른 수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Z값이 매우 작은 경우에만 이 수식을 적용하고요. Z값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이거를 바로 여기에 대입해서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바로 옵시다.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3000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A는 Z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도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자, VA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Z값이 0.1이죠. 0.1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죠? 3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0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B는 T2식의 선체이다 라고 했는데 자, B에서 방출된 빛은 파장이 거의 몇 배가 되었어요? 파장이 거의 지금 4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A에서 방출된 빛은 파장이 대략 1.1배 정도가 되었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의 파장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주 공간에서 빛의 파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가 점점 이렇게 팽창하죠. 우주가 팽창할 때 우주의 크기에 비례해서 빛도 이렇게 파장이 증가하게 돼요. 빛의 파장이 이렇게 똑같이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빛의 파장의 배율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1.1배밖에 증가 안 했고 B는 4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B가 좀 더 오래전에 방출돼서 현재까지 빛이 이렇게 계속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주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수록 우주의 팽창에서 더 많이 빛이 길어질 거니까 B 자체가 이렇게 훨씬 더 그 빛의 파장의 그 배율이 더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주행해 오면서 우주의 팽창을 몸소 그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배율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주행했습니다. 즉 B가 더 우리 관측자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소리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A보다 거리가 훨씬 더 멀고요.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먼 곳에서 방출된 이 빛은 더 과거에 방출된 빛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1과 T2 중 더 과거는 T2죠. 그래서 B는 T2식에 방출된 이 빛을 관측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는 T2식의 선체이다. 네,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죠. 디귿,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 B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주 구성 요소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B가 암흑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요, B가 아니죠. A가 되겠습니다. 물질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우주를 수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 팽창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답은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항입니다. 27번이 좀 어려웠죠. 자,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우주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우선 읽어보고 가볼게요. 표는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와 우주의 크기를 시기별로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보통 물질, 암물질, 암흑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총 밀도는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의문을 제기하신 점이 이 단조건이었어요. 단조건에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항을 푸는데 고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우주의 크기는요, 이 디귿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해야지 이 디귿선지를 잘 풀이할 수 있었어요. 자, 우주의 크기라는 용어가 좀 낯설지만 이 우주의 크기라는 용어가 비단 2015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1년 전인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에서도 우주의 크기와 관련된 용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보고 가면요. 우선 가자료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가자료 자체가 우주의 크기 변화 자료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아랫발문. 자, 발문에서 아래쪽을 보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우주의 크기에 관련된 힌트까지 줬습니다. 자, 빛의 파장이 뭐에 비례한대요?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대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볼게요. 80억 년 전에 우주의 크기가 2분의 1이고, 현재 우주의 크기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크기는 2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빛의 파장도 몇 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빛의 파장도.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니까 빛의 파장이 80억 년 전에는 빛의 파장이 이 정도였는데 현재는요. 현재로 다가오면서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빛의 파장만큼의 파장으로 그리고 이 빛의 파장과 같은 폭을 갖는 격자로 한번 우주 공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빛의 파장만큼의 폭을 갖는 격자로 우주 공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80억 년 전에 이 정도이고 현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요렇게 격자의 크기가 어떻게 됐나요? 격자의 크기가 늘어났죠? 자, 격자의 크기가 늘어났는데 보세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해요. 근데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어요. 그럼 빛의 파장도 몇 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은요, 크기가 2라는 거죠. 자, 빛의 파장이 지금 2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격자의 크기도요, 2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더니 빛의 파장도 마찬가지고 이 격자의 크기도 2배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주의 크기는 곧 무엇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는 이 격자의 폭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우주의 크기는 격자의 폭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 격자의 폭이 바로 우주의 크기에 해당되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고 우주의 크기는 그러니까 이 격자 한 칸의 폭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의 폭은요, 여러분. 격자의 폭은 1차원에 해당되는 값이죠. 격자의 폭 자체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 역시 몇 차원이에요, 여러분? 1차원. 그러니까 길이에 해당되는 값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우주의 크기는 1차원에 해당되는 값이구나. 이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격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은하 사이의 거리도 격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두 은하 사이의 거리는요, 격자 한 칸보다는 좀 더 머네라고는 우주의 이 우주 공간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 놓은 이 격자 있죠? 자, 우선 이 나그램에서 이 네모칸들이 전부 다 제가 표시해 놓은 이 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를 통해서 은하 간 거리가 지금 한 칸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격자 자체가 무엇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격자가. 그렇죠. 은하 간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의 단위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까지 우리가 파악하고요. 격자 거리의 단위까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다시 앞 문제에서 단조건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우주의 크기는 은하 간 거리를 나타내는 촉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이용해서 은하 간 거리를 촉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촉도는 여러분 단위예요, 단위. 은하 간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 설명한 것 같죠? 이 격자는 은하 간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 체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파악하고요.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A, B, C가 뭔지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우주 구성 요소의 총 밀도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A 밀도, B 밀도, C 밀도 더한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0.27에다가 그리고 B의 밀도에다가 그리고 C의 밀도 0.0으로 더한 값이 1입니다. 자, 그러면 B의 밀도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0.32이니까 B의 밀도는 0.68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B의 밀도 0.68이에요. 자, 그러고 봤더니 현재나 T식이나 지금 B의 밀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B의 밀도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우주 구성 요소 중 밀도가 변하지 않는 우주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였어요? 암흑 에너지. 그러니까 B는 암흑 에너지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중 밀도가 더 큰 값 뭐예요? 암흑 물질이죠. 근데 A 밀도가 C보다 크니까 A가 바로 뭐다? A가 암흑 물질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요 보통 물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 B, C가 어떤 건지 다 나왔으니까 우리 선지 풀 수 있습니다. 기억,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자, 중력 렌즈 현상 누가 일으켜요? 물질이 일으키죠. 물질과 같이 질량을 가진 물체에 빛을 쏘았을 때 그 빛이 질량에 의한 중력으로 휘어지면서 여러 개의 상이 나타나거나 빛이 보이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질에서 나타납니다. A는 지금 암흑 물질이기 때문에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이 되겠고요. 니은 볼게요.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총량은 일정하다. 자,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말이 뭘까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총량은 이 M이라고 했죠? M이 총량인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고 지금 우주가 팽창해서 부피가 증가하니 총량은요? 같이 증가해야죠. 그래서 총량은 계속 증가해야지 밀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볼게요. T식의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이 T식의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T식의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더하기 C의 질량,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자, 분자 분모에 밀도 분의 1을 각각 곱해봅시다. 자, 다시 부피분의 1을 각각 곱해볼게요. 부피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부피분의 C의 질량 그리고 부피분의 A의 질량 더하기 부피분의 B의 질량 더하기 부피분의 C의 질량이 되죠. 근데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의 밀도 더하기 B의 밀도 더하기 C의 밀도분의 C의 밀도를 구하라는 것과 같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T식이 A와 C의 밀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우주의 크기가 있어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일단은 A와 C가 지금 물질입니다.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변하니까 우리가 부피만 파악하면 밀도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주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뭔가 크기를 이용해서 부피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말씀드렸듯이 우주의 크기는요 1차원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했죠. 우주의 크기는 1차원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우리는 이 1차원에 해당되는 값을 통해서 얘를 세제곱하면 부피에 해당되는 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1대 2분의 1이니 부피는요 1대 8분의 1이 되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부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밀도비는요 1대 8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식인의 현재보다 밀도가 8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0.27에 8 곱하고 0.05에 8 곱해서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0.27에 8 곱하면 얼마죠? 2.16인가요? 여기 2.16 적어주고요. 0.05에 8 곱하면 0.4죠. 자, 그래서 밀도 다 구했으니까 이 밀도들 여기에 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A 밀도 2.16 더하기 B의 밀도 0.68 더하기 C의 밀도 0.4분의 0.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더하면 얼마인가요? 이 값은 3.24분의 0.4이니까 324분의 40이죠. 자, 얘는 10%보다 큰지 작은지 봅시다. 324분의 40은 400분의 40, 얘가 10%에 해당되는 값인데 얘보다는 어때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보다 낮다, 아니죠? 10%보다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지구학2 9월 모의평가 5번입니다. 이건 우주의 미래와 관련된 문항이 되겠어요. 표는 우주 모형 ABC에서 인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인계 밀도에 대한 물질의 비와 암흑 에너지의 비니까 이거 분의 이거 더하기 이렇게 했을 때 1이 된다면 우주의 밀도가 인계 밀도와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탄우주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더했을 때 1이 되면 평탄우주예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얘는 평탄우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더했을 때 0.3이 되니까 열린 우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평탄우주, 똑같이 평탄우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B는요, 암흑 에너지 밀도가 지금 물질의 밀도보다, 자, 암흑 에너지 밀도의 2배가 물질의 밀도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는 가속 팽창하는 평탄우주. 자, 가속 팽창하는 평탄우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항에서 학생분들이 대부분 고전했던 점이 가속 팽창 우주가 열린 우주라고 착오를 해서 푸시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분들이 이 문항을 풀 때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의 비를 통해서 열린 우주, 평탄 우주, 그리고 닫힌 우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열린 우주와 평탄 우주, 닫힌 우주는 오로지 이 물질 밀도, 그러니까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 등 우주의 밀도와 인계 밀도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열린 우주에 해당한다. A는 열린 우주, 맞죠? 니은, B는 음의 공률을 갖는다. B는 평탄 우주입니다. 평탄 우주이기 때문에 음의 공률이 아니라 공률이 0이죠. 그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볼게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B가 C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자, 우선 우주 배경 복사는 흑체 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변이 법칙을 따를 수 있어요. B의 변이 법칙에 따르면 자, 람다 맥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표면 온도에,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에 반비례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요, 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요, 여러분, 앞에서 우주의 크기는, 자, 우주의 크기는요,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니까 이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주의 크기가 빠르게 변할수록, 그러니까 가속 팽창할 때, 가속 팽창하면 우주의 크기가 더 빠르게 변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속 팽창하는 경우 우주의, 자, 델타 우주 크기, 우주의 크기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감속 팽창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 변화가 어때요? 우주의 크기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 변화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 변화가 곧 이 파장 변화이고,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 변화가 클수록 우주 배경복사의 파상 변화도 크고요. 그리고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 변화도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는요. B가 C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B는요. 가속 팽창하는 우주, C는요. 지금 물질만 있으니까 아무 에너지가 없죠? 감속 팽창하는 우주죠. 감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인데 가속 팽창 우주가 더 우주 배경복사 온도가 빠르게 감소하니까 B가 C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주의 구성 요소와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로 해서 2025학년도 수능 직전 이것만은 알고 가자 콘텐츠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 지구과학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는 저 혼자의 목소리만 녹음되어 나왔지만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수능 때 더 빛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능까지 힘내봅시다. 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내년에 수능 특강 등 다른 과학 콘텐츠 영상으로 찾아뵐게요.